대한민국이 폭용수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 일종의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그냥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심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의학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폭용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그냥 의례적으로 폭용수술은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종의 성인을 되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폭용수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폭용수술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용수술은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을 해왔던 수술이고요. 현재에도 국가마다 지역마다 인종마다 종교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제법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과 의례적으로 했던 시기에는 신생아들 낳자마자 폭용수술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참 동안은 신생아 폭용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한 15년쯤, 20년쯤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께서 대한민국이 폭용수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 일종의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그냥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심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기류를 보면 포피라고 하는 게 성감이 아주 중요한데 포피가 없어지니까 성감이 더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정반대 입장이거든요. 저희 비뇨학과에서는. 아무튼 이 폭용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해서 손해볼 게 없는 수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거의 대부분 비뇨기과 의사들은 본인들은 다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과 의사들의 아들들 아마 거의 대부분 시켰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아들들이 있는데 미리 다 폭용수술을 시켰던 거죠. 자, 폭용수술을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포피라고 하는 게 덮여 있죠. 그거를 과장포피 또 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안에 자꾸 이물질 같은 게 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피가 덮여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드럽게 잘 뒤로 제껴지고, 특히 발기가 됐을 때 뒤로 잘 제껴진다. 그 다음에 샤워를 할 때 깨끗하게 제껴서 얼마든지 본인이 깨끗하게 씻고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폭용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포피가 덮여 있어서 뒤로 제껴지지도 않고, 뒤로 제껴지려고 하면 굉장히 좀 불편이나 통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뒤로 제꼈을 때 다시 회복이 안 돼서 이렇게 팅팅 붓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용수술을 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어서 그 안에 뭐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폭용수술이 위생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큰데요. 의학적으로도 당연히 폭용수술을 안 했을 때 귀두 포피염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성매개 감염, 즉 성병도 폭용수술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요즘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콘딜로마, 건지룸 환자들, 또 우리나라는 예외적이지만 이제 아프리카나 일부 국가에서 굉장히 흔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이런 것들도 폭용수술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 비율이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는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가서 무료로 폭용수술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폭용수술은 위생상 문제, 특히 이제 귀두 포피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매개 감염 차원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폭용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제껴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고요. 잘 안 제껴지거나 자꾸 염증이 생기거나 제꼈을 때 굉장히 안이 이제 지저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용수술을 언제쯤 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과거에는 신생아 때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된 다음에 해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생아 폭용수술은 전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가장 이제 권장하는 시기는 청소년,
사춘기가 막 시작될 무렵 아니면 사춘기가 어느 정도 시작되고 그 정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춘기 되기 전에는 음경 크기나 모양도 계속 변화가 되겠죠, 사춘기 때. 그래서 이제 미리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진행됐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질문을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흔히 레이저를 이용한다, 또 이렇게 말아서 한다, 또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해바라기법 뭐 그래가지고 일부러 포피를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이런 수술도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정통적인 방법, 교과서에 나온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포피를 얇게 벗겨서 포피만 없애는 거고 나머지를 이제 다시 봉합을 하고 이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제 과거에는 포경 수술을 빨리빨리 많이 하려고 포피를 그냥 잘라가지고 벗기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저는 확실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음경 크기도 조금 짧아질 수도 있고 그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 수술 방법은. 정확하게 보면서 메스로 잘라내고 벗겨내고 하는 게 디자인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환자를 보다 보면 과거 포경 수술 자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 라인이나 상처 부위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일부 함몰돼 있고 튀어나와가지고 그 안에 또 막 뭐가 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수술할 때 약간은 이제 봉합 방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뭐 정말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면 그 흉터 제거하는 거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이제 가끔 포경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소대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프레눌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도 아래쪽에서 앞쪽을 보면 이게 우리 혀 밑에 붙어 있는 소대처럼 끌려 올라가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짧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발기가 됐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팽팽하게 당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게 너무 심하면 포경수술할 때 소도 절제술을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이미 하고 오신 분 중에는 그 소대 절제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당겨지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수술할 때 꼼꼼히 보고 같이 수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경 수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수술이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